QLD랑 TQQQ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도 손이 멈추지 않고 올라갈 때도 흥분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오를 때는 왜 이렇게 적게 샀지 하면서 뒤늦게 더 사고, 떨어지면 왜 이렇게 많이 샀지 하면서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좋은 상품을 들고도 나쁜 타이밍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QLD는 정석입니다. 나스닥의 성장성을 2배로 압축해서 가져가되 아직 사람을 망가뜨릴 정도의 속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TQQQ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수익도 빠르고 손실도 빠르고 감정도 같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TQQQ는 상품 분석보다 먼저 내 감정이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걸 못 보면 수익률이 아니라 생활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딱 기준 하나만 세우겠습니다. QLD는 내가 시스템을 배우는 무대입니다. TQQQ는 내가 시스템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TQQQ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복잡하게 가지 말고 세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진입 기준, 유지 기준, 투입 방식. 이 세 개가 정해지면 계좌가 흔들려도 할 일이 남습니다. 진입 기준부터 갑니다. 처음부터 TQQQ에 올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실력보다 욕심이 앞선 겁니다. 처음에는 QLD로 시작해도 됩니다. 왜냐면 진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손이 흔들리는 패턴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내가 어떤 날에 충동 매수하는지, 어떤 날에 공포로 멈추는지 그게 먼저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 TQQQ는 수익 도구가 아니라 훈련 도구가 됩니다. 유지 기준은 더 단순합니다.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니라 하락 중에 바뀌는 마음입니다. 전략은 고점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최악을 가정했을 때도 지킬 수 있어야 전략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20%가 와도 추가 투입을 이어갈 수 없다면 TQQQ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입니다. 그때는 QLD가 오히려 맞습니다. QLD는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살아남게 해줍니다. 투입 방식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레버리지에서 망하는 이유는 결정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앱을 켤수록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선택지가 늘수록 감정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입 방식은 자동에 가깝게 붙이시는 걸 권합니다. 소수점 자동 적립이든 일정한 날짜 분할이든 무조건 생각을 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수량이 늘어나는 날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장마감에 LOC로 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장마감에 예상보다 낮게 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LOC를 쓰기 시작하면 더 잘 사려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더 떨어질까, 내일은 더 떨어질까. 그러다 보면 매수가 아니라 예측 게임으로 바뀝니다. 예측 게임으로 바뀌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단련된 분이면 LOC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에게는 자동 적립이 더 오래갑니다. 투자에서 최고의 능력은 예측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20살 사회초년생은 성장주가 맞나요? 배당이 맞나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처음은 성장으로 시장을 배우셔야 합니다. 20대의 배당 몇만 원이 인생을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오르내리는 경험, 복리의 감각, 시장에 남아있는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장에 더 크게 두고 배당은 보조로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다른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배당을 월급처럼 기대하는 순간 조급해지고 흔들립니다. 배당은 지금을 살리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체질을 만드는 돈으로 보셔야 합니다. 배당 얘기 나온 김에 어떤 배당 성장 ETF가 좋냐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배당률만 보고 선택하면 함정이 많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모아둔 쪽은 경기 침체에서도 버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한 분에게는 매력도가 낮을 수 있지만 계좌를 키우면서 배당 체질을 만들고 싶은 분에겐 잘 맞습니다. QLD나 TQQQ로 성장 엔진을 돌리면서 한쪽의 배당 성장으로 균형추를 달아두면 멘탈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 조합이 무서운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어디에 두냐도 자주 나옵니다. 외화 RP 할까요? 단기 국채 ETF 할까요? 저는 단기 국채 ETF 같은 투명한 구조가 편합니다. 만기가 짧고 금리 반영이 명확하고 무엇보다 주식 계좌 안에서 즉시 매수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큽니다. 현금은 놀리는 돈이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돈입니다. 시장 급락 때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없어서입니다. 준비된 현금이 있으면 급락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 큰데 무섭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죠. 다만 무서움이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게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다 단기 국채만 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과 수익을 원합니다. 그럼 변동성은 세트입니다. 변동성이 올 때 해야 할 일은 분석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횡보장은 투자 실력을 판가름하는 구간이 아니라 인내심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는 인내심이 곧 수익입니다. TQQQ가 장기간 횡보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도 나옵니다. 그 질문의 전제는 빨리 올라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횡보는 실패가 아닙니다. 기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할 일은 뻔합니다. 현생에 집중하고 앱을 덜 보고 수량을 꾸준히 쌓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고수는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차트가 안 좋아도 루틴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QLD와 TQQQ 중에 하나만 남긴다면 뭘 남기겠냐? 이 질문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 안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답입니다. 대부분에게는 QLD가 맞습니다. TQQQ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매력적인 만큼 사람을 흔듭니다. 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면 그건 아직 내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는 나를 살리는 도구여야지 나를 망가뜨리는 장난감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듣습니다. 레버리지 추천하면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따라 사지 마십시오. 대신 따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레버리지는 상품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으로 강해지고 반복은 루틴으로 가능해집니다. 루틴이 생기면 QLD는 엔진이 되고 TQQQ는 터보가 됩니다. 루틴이 없으면 QLD도 흔들리고 TQQQ는 결국 계좌를 찢어넣습니다. 오늘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QLD로 시스템을 만들고 TQQQ로 시스템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수익률을 올리려 하지 말고 지속력을 올리십시오. 결국 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